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위생곤충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관한 정보는 OT를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보면 제4장 위생곤충학 있지요. 위생곤충학은 문항수가 많지 않지요. 30문제인데 지금 내가 이거를 잘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밖에 안 되죠. 그런데 위생곤충학은 이렇게 우리가 조금 비과서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응용해서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곤충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를 원통형을 갖다 넙대대하게 그려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문항수가 적지만 이 내용도 짧아요. 이론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범위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위생곤충학은 30문항 나지만 의외로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고, 이것은 뭐라 그랬냐면 실기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실기까지 강의가 되는데 또 어떻게 한편 생각하면 어떤 학생들은 징그럽다 이러기도 하지만 재미도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 1장부터 서론부터 보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 테니 거기 614페이지 펴보세요. 서론이 있죠. 그런데 분류부터 한번 보실래요? 서론에는 위생곤충학 정의가 있고, 네모 2번에 보게 되면 위생곤충학의 발달사가 있고, 3번에 보게 되면 곤충의 가해 방법, 직접 우리가 물어뜯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전파하느냐 이것이 있고, 600 몇 페이지 16페이지 보게 되면 곤충 매개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곤충 매개 질병은 위생곤충학 이거는 또 공중보건학하고도 연결돼요. 그래서 패스트는 어떤 곤충이 옮기느냐 그러면 벼로, 쥐에 붙어 살기 때문에 쥐벼로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곤충학에서도 나지만 어디서도 나요? 공중보건학에서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쾌곤충, 일명 그 영어가 뉴슨스, 그래서 우리가 영어도 있고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발음하게 되면 뉴슨스라는 거죠. 이것은 불쾌곤충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할 건데 의외로 우리가 이 범위가 짧지만 여기 1장에서도 꽤 많이 나요. 그럼 매일 낫던 게 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다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때 벌레 같은 거 잡아봤잖아요. 쉽게 우리 주위에 있는 모기, 파리, 바퀴, 빈대는 이제 나도 못 본 세대니까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곤충들 있잖아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614페이지 보게 되면 위생곤충학의 정의는 첫 번째, 위생곤충학이라는 것은 그 줄 끝에 보게 되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질병을 유발하는 것은 어떤 곤충이고 어떻게 하고 간접적으로 어떤 거, 이런 것들이 오른쪽 페이지에 있지. 그래서 직접 물어뜯거나 간접적으로 질병을 옮기거나 또는 불쾌감을 느끼는 이러는 것들이 간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의 건강을 우리가 해치는 이런 곤충을 뭐라 그런다? 위생곤충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위생곤충이라는 것은 본인들 책은 634페이지 있고 거기까지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화면이 왔다 갔다 하면 정의줄 없다 그러니 뭐가 되냐면 이거를 그림을 여기다가 이제 PPT를 싸서 볼 테니까 봐보세요. 여기서 어떤 거냐면 본인들은 634페이지 열어보게 되면 거기에 있어요. 그럼 위생곤충학이라는 정의가 되려 그러면 일단 모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머리통 있죠. 두부. 그 다음에 흉부가 있죠. 그 다음 복부가 있죠. 이 세 가지가 뚜렷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634페이지, 635페이지 보게 되면 635페이지는 그림이 있고 634페이지는 곤충의 특징을 반드시 외워라. 실기필기 다나니.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거기 쭉 있으니 본인들이 그때 가서 또 할 거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곤충이라는 건 정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통이 있고,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통이죠.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일명 두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흉부가 있죠. 이렇게 흉부. 흉부가 있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가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부 있죠. 이렇게 배. 이 세 부분이 뚜렷하게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 곤충이다. 또는 우리한테 위생적으로 어떤 질병을 옮기느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위생곤충 그리기도 하고 곤충 그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파리, 모기, 바퀴 이러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머리통과 흉부와 그 다음에 복부가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흉부가 일명 사람으로 말하면 가슴인데 곤충이라는 정의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가슴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야 돼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머리통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흉부가 이렇게 있지? 흉부가 이거란 말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세 개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여기 뭐가 돼요? 전용에 다리 한 쌍. 그 다음에 중용에 뭐가 돼요? 중간다리. 그러니까 전용에는 전다리 한 쌍, 일명 두 개가 있고, 중용에는 뭐가 돼요? 중간다리 두 개.
그러니까 중간다리가 개수로는 2개인데 한 쌍이죠. 그 다음에 후용에는 뭐가 돼요? 뒷다리 한 쌍. 일명 뭐가 된다? 2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일명 이래야지 곤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곤충은 다리가 몇 쌍이에요? 3쌍. 그 다음에 숫자로 말하면 몇 개가 된다? 6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양쪽으로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뭐가 돼요? 원통이죠. 이렇게 원통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634페이지 가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앞다리가 있고 전용에 뭐가 된다? 앞다리. 그 다음에 중용에 뭐가 돼요? 중간 가슴이라는 거죠. 중간다리. 그 다음 후용에 뭐가 돼요? 뒷다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배란 말이에요. 배인데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다 마대로 돼 있죠. 쉽게 본인들이 바퀴를 잡아보든지 아니면 파리를 잡아보든지 잡아서 이렇게 모기를 보든지 보게 되면 뭐가 돼요? 파리 같은 것들은 금방 할 수 있지. 아니면 바퀴는 본인들 집 같은데 요즘은 따뜻해서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름 같은 데도 생길 수 있고 겨울 같은 데도 있지요. 그랬을 때 바퀴를, 아니면 내가 뭐라 했냐면 그림은 우리가 거기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본인들 폰 같은 데를 봐서 들어갔을 때 이미지 하는데 어디가 나오느냐, 우리가 바퀴 치게 되면 네이버나 또는 다음이나 구글 들어갔는데 그림은 구글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치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지동물이라는 것은 뭐가 된다? 이렇게 마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지동물에는 곤충강도 있고, 그러니까 곤충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미강에 속하는 진드기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이러는 것들이 다 마디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곤충이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 궁금하면 한번 634페이지 열어보실래요? 그리고 이제 뒷다리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기문도 있고,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숨 쉬는 거, 이렇게 숨 쉬는 거라고. 그 다음에 항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항문이 있는 쪽에 또 뭐도 있다? 산란과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주둥이에 속하는 대학도 있고 또 촉각도 있고 이러는 것들이 곤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곤충이라는 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맛배기를 본 것이고, 실기 가면 자세히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계 기능은 어떤 것이고 흉부는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다리가 전용, 중용, 후용에 3쌍이 있는데 이 다리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직은 진도가 거기까지 안 나가서, 아니면 지난번 했나 곤충하기 전에 공중보건학에서 벼룩 같은 경우에는 다리 중에서 넓적다리가 상당히 육상 선수들 넓적다리가 굵지요. 이런 것처럼 굵다. 이런 것들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번 보실래요? 대칭이 되고 이러는 것들을 거기 634페이지, 635페이지 같이 보시면 634페이지 곤충의 외부 형태에서 왼쪽 페이지 있잖아요. 묶고다 하라 그럴 텐데 중요 표시할 텐데 지금 내가 다 읊었잖아요. 곤충이라는 정의를 하려고 그러면 원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리가 이렇게 원통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죠. 그것이고, 그 다음에 좌우가 대칭이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된다? 환절 이꼴 체절은 마디가라는 거죠. 마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부, 흉부, 복부가 뚜렷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3쌍의 다리가 있다. 그 3쌍의 다리가 있다는 것은 전용, 중용, 후용에 전다리, 중간다리, 뒷다리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속지가 쭉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있잖아요. 635페이지 두부, 머리통이죠. 흉부, 그 다음에 복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줄 끝에 미모. 미모는 나중에 이제 미모가 있느냐, 미모가 어떻게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모기 같은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산란관 있고 기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앞다리, 거기 보게 되면 앞다리가 있죠. 그리고 뭐가 돼? 중간다리, 중용의 중간다리, 그 다음에 후용에 뭐가 된다? 우리가 뒷다리, 그 다음에 촉각이 말 그대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더듬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촉각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촉각이 기냐, 아니면 절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촉각이 뭉툭하냐 이러는 것들이 곤충이 그 특징을 또는 종을 알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촉각이 중요한 거예요. 대충 곤충이 뭔지 봤지요? 이런 거를 곤충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어차피 여러 번 할 거니까 실기도 갈 것이고 필기도 거가 살 거니까 빨리 넘어오세요. 614페이지 넘어와서 곤충의 정의는 이제 대충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지요? 그 다음 발단사 보세요. 발단사도 요즘 들어서 가끔가다 그래도 꽤 잘 나요. 발단사는 어떤 곤충이 어떤 걸 옮긴다. 말라리아는 우리가 보게 되면 모기가 옮긴다. 또는 일본 내염은 뭐가 된다. 작은 발가지 모기가 옮긴다. 이러는 것들을 누가 맨 첫 번에 언급했느냐. 그것이 일명 뭐가 되는 거냐면 곤충학의 발달사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연도 같은 건 외울 거 없고 만순이 있죠.
그 영어가 양가로 첫 번째. 만슨이라는 학자는 우리가 사상충이 모기 체내에서 감염될 때 발육하는 거를 증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충이 쉽게 말하면 모기 중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사상충이 모기 체내에서 우리 감염된 상태로 발육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사상충을 옮기는 것은 토코스모기다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기가 감염된 상태에서 옮겨진다 이런 걸 증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로즈 있지요. 양가로 두 번째 로즈는 중요 피자 드시고 우리가 말라리아를 옮긴다 또는 하루거리 그렇게 돼요. 왜 하루거리라 그러냐 그러면 아노펠라스 시네시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중국 얼룩 날개 모기, 그 영어가 아노펠라스 시네시스. 이 모기는 열이 내가 걸렸다 그럼 하루는 열이 나고 또는 하루는 열이 안 나고, 또 사람마다 틀린데 이틀 열 나고 하루 열 안 나고. 그래서 옛날 내가 걸렸던 건 아니고 나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옆집 언니가 걸렸을 때 하루는 열이 나고 하루는 열이 안 나고, 그래서 다리를 이제 열이 날 때는 춥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들고, 우리가 열이 나면 열불 나는 것 같지만 열이 나는 사람들은 춥다고 느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다리를 덜덜덜 떨고 이러는 걸 봤는데 하루거리 걸렸다, 학질 걸렸다 이 말이 지금 말하면 말라리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라리아는 아노펠라스소, 일명 이걸 중국 얼룩 날개 모기소 또는 뭐라 그래 말라리아소 그러게 돼요. 뒤에 가서 이제 이름은 시네시스가 되거든요. 이거는 말라리아를 전파한다, 학질 모기 이꼴 말라리아 모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질 모기 이꼴 말라리아 모기는 무엇을 옮긴다는 거예요? 말라리아를 옮긴다. 그런데 그 얼룩날개 모기 속이 그 영어로 말하는 아노펠라스 속이에요. 근데 아노펠라스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시네시스 뒤에 가면 이제 있을 텐데 이 모기 하나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얘기해요. 학질 모기 이꼴 중국 얼룩날개 모기 이꼴 뭐라 그래요? 말라리아 모기 이렇다는 거죠. 누가 얘기했다? 로즈가 얘기했다는 거죠. 로스가 얘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몬드 있죠. 시몬드는 벼룩이 흑사병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흑사병 이꼴 패스트예요. 공중보건 역사에서 얘기했지요.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중세 때 1347부터 1348년까지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면서 뭘 옮겼다는 거예요? 패스트 이꼴 흑사병을 옮겼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유럽에서 맨 첫 번에 교통을 차단한 거죠. 왜? 유럽 같은 경우는 다리 건너 너네 나라, 다리 건너 우리나라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럽 인구의 자고 일어나면 어떤 그 책에는 3분의 1, 또 어떤 책에는 4분의 1을 죽였다 이런 거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코로나 났을 때 우리가 그 사망률이 치명률이 0.01인가 이랬었지요. 그랬는데 그 당시 우리가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는데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7, 8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니까 뭐가 돼요? 4명 중에 1명은 죽었네? 3명 중에 1명은 죽였네?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 당시 치료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 뭐가 돼? 교통을 차단한 거예요. 40일간. 그러면서 나온 것이 뭐가 된다? 검역이다. 따라서 검역법의 시조가 되는 것이 뭐가 된다? 패스트다.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었지요. 거기선 이제 1347부터 1348년까지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면서 패스트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를 냈다 이렇게 내지만 곤충학과서는 우리가 뭐라고 나는 거냐면 이렇게 내요. 지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질병 찾아라는 뭐가 돼요? 패스트. 또는 패스트로 옮기는 것이 곤충이었던 것이냐는 벼룩이에요. 근데 벼룩은 우리가 쥐에부터 사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여기서 다 얘기를 할 건데 숙주 선택이 엄격하지 않아요. 간신처럼 쥐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다가 쥐가 죽으면 사람한테 튀어와요. 사람이 죽으면 또 어디로 간다? 닭한테 가고. 그러니까 숙주 선택이 엄격하지 않은 특징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류가 지구에 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질병 찾아라는 뭘 찾는다? 패스트라는 거죠. 그렇게 내기도 한다는 거죠. 이거를 흑사병, 그래서 이것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흑사병 이꼴 패스트 그러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패스트는 산 패스트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혈관이 터지다 보니까 새카맣게 변하는 것이고, 이것을 일명 선 패스트라 그러고, 그 다음 폐 패스트가 있어요. 폐 패스트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폐까지 이것이 이제 감염되면 이것이 일명 2차선 폐렴 패스트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일명 접촉해서 쉽게 말하면 여기 뭐가 되면 모세혈관이니까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여드름 같은 거 나면 상처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접촉해서 옮겨,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2차성 폐렴 패스트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기로도 옮겨, 그 다음에 내 가래로도 옮겨. 왜 호흡기 쪽은 폐 쪽에 문제가 되면 나 가래 이런 게 나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패스트 이꼴 흑사병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죠. 누가 옮긴다고 얘기했다? 시몬드가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켰던 그 질병이 무엇이냐? 패스트. 어느 곤충이 옮긴다? 우리가 벼룩이에요. 그럼 벼룩은 그 몸에 몇 배를 뛰는 거냐면 100배를 뛰어요. 뒤에 가서 계속 벼룩에 대한 특징. 벼룩은 여기 필기편보다 실기편 가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벼룩 가면 심심하면 그림도 그려봐봐요. 이것이 이제 실기가 가지고 지금 곤충은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곤충은 어차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머리통이 이렇게 있지요. 그 다음에 가슴팍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몸통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두부, 그 다음에 흉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복부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가슴팍은 몇 개로 나눠져 있다?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는 거죠. 이렇게 일명 전용, 중용, 후용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전용에 뭐가 돼? 이렇게 질치가 일명 뭐가 되냐면 찬빛 아세요? 찬빛을 모르겠으면 그냥 브러쉬 말고 빛 있잖아요. 빛처럼 생긴 이것을 명 질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벼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우리가 질치가 전용 질치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수염 나는 것처럼 사람들 남자들 수염이 있죠. 이것을 일명 여기도 또 수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빛처럼 생긴 것이 질치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협질치가 있느냐 전용 질치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벼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벼룩은 어떻고 그 다음에 전용 질치가 있고 그 다음에 협질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럽 벼룩은 어떻고 이러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는 협질치라 그러는 것이고 이것은 협질치라 그러는 것이고 이거는 전용 질치 질치가 협질치 그 다음에 색이 잘 나오는구나. 협질치, 전용 질치가 있는데 이것이 다 있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래서 그림도 쉬워요. 또 하나 그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개벼룩 이꼴 고양이 벼룩은 전용 질치도 잘 발라져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여기서 협질치는 전용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이 잘 발라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장님 벼룩은 뭐라 그러냐면 생각해보면 질치가 다 있어요. 이게 질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지금 개벼룩 이꼴 고양이 벼룩은 이 턱에 수염 같은 거를 협질치 그래요. 협질치도 잘 발라져 있고 전용 질치도 잘 발라져 있고 그 다음에 장님 벼룩은 협질치가 뒤로 갔어. 이렇게 뒤로 갔다고 똑같은 거 그리면 시간도 없으니까 뒤로 갔다 이렇게 뒤로 가고 그러면 이제 있긴 있는데 전용 질치는 잘 발라져 있지만 협질치는 뒤로 갔어요. 그럼 장님하게 되면 우리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통에 사람으로 말하면 여기 턱수염 같은 것들이 일명 협질치라니까 협질치가 뒤를 향해 있어요. 그래 협질치가 뒤를 향해 있으니 뭐가 안 보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유럽 벼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요. 일명 뭐가 협질치가 없다고. 그럼 뭐만 있다? 전용 질치만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일명 신사의 나라 그러니까 수염을 다 깎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기에 맡아놓고 나는 건데 지금 여기 이론상 여기 보게 되면 벼룩에 대한 특징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짧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곤충학은 쉬워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도 한 12~13시간 실기까지 합치면 한 16시간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딨나 본인들 실기책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 아직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옛날에는 실기는 그림, 필기는 이론 그랬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 다 말로 그려놔요. 아니 말로 써놔요. 그래서 우리가 질치가 있는 벼룩이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 나누는 것들을 그래서 실기까지 다 해야지만이 필기도 풀 수가 있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이고 질치 벼룩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질치 전용 질치 우리가 전용 질치 그러니까 전용에 있는 질치 그 다음에 협질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패스트로 옮기는 것은 벼룩은 여러 벼룩이 있어요. 사람 벼룩도 있고 열대 주벼룩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벼룩도 있고 유럽 벼룩도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패스트로 옮긴 것은 무질치 벼룩인 열대 주벼룩이에요. 열대 주벼룩 질치가 없어요. 이것들이 다 없다는 거죠. 이것들이 다 없어요. 이것들이 다 없는 그러니까 질치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 벼룩도 질치가 없고 그 다음에 열대 주벼룩도 질치가 없는데 이것이 일명 우리가 열대 주벼룩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근데 다행히 안 왔던 거예요. 패스로 옮겼다는 거죠. 뒤에 가서 할 거니까 이렇게 보시라고. 그래서 질치 벼룩, 그 다음에 무질치 벼룩이죠. 질치가 있는 벼룩.
그 다음에 질치가 없는 무질치벼룩 이렇게 또 나눈다는 건데 여기 흑사병을 옮기는 거는 무질치벼룩인 열대주벼룩이라는 거죠. 나중에 실기가 살 건데 거기다 그냥 간단하게 써놓든지 무질치, 이 질치가 없다는 거. 이게 질치가 없는 뭐가 든 무질치벼룩인데 이름은 뭐라고? 열대주벼룩이에요. 열대주벼룩은 질치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이고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는 웰터레드가 있죠. 웰터레드는 황렬을 옮긴다 그랬는데 황렬을 옮기는 것은 어떤 목이라는 거예요? 에집트 순목이라는 거죠. 에집트 순목인데 그 영어가 이제 우리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아데스 에집트 그랬지요. 아데스라는 것은 순목이 속을 뜻하는 거예요. 아직은 이해가 안 갈 텐데 그 아데스 에집트 목이 일명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 에집트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집트 뉴스 같은 데서 듣지요. 이집트나 에집트나 똑같은데 곤충에서는 에집트 순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뉴스 같은 데서는 이집트 순목이 그러죠. 이자로 발음하지요. 근데 곤충학에서는 에집트 순목이 그래요. 그 영어로 말하면 아데스 에집트가 되는데 이거는 황열도 옮기고 댕글도 옮기고 그리고 우리가 지카 바이러스 있지요. 어린아이들 소두증을 유발하는 그거에 감염됐으면 뭐가 되냐? 지카 바이러스도 옮기고 그 다음에 황열에 감염됐으면 황열도 옮기고 댕글에 감염됐으면 댕글도 옮기는 것이 에집트 순목이 또는 뉴스에서 말하는 이집트 순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은 다 지금 얘기한 황열과 댕글과 지카 바이러스는 다 바이러스성 질환이죠. 이렇다는 것이고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웰터레드가 했다는 거죠. 중요 표시하고 그 다음에 니콜 있죠. 니콜이라는 사람은 이가 발진 디프스로 옮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가 옮기는 그리고 이런 이빨이 아니고 벌러지 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숙주 선택이 엄격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붙어서 사람 피를 빨아먹다 사람이 죽으면 딴 데로 안 가요. 아주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맹종을 하고 사는 거죠. 뜯어먹어도 딴 데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도 죽어요. 그러니까 발진 디프스라든지 이가 옮기는 질병들은 우리가 패스트처럼 그렇게 유행을 많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가 발진 디프스로 옮긴다 누구 얘기라고? 니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그레랜드 있죠. 그레랜드는 아데스 속 모기가 탱글을 옮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게 아데스 속은 순모기 속이에요. 그럼 아까 황열을 옮기는 모기가 일명 아데스라는 것은 순모기 속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집트 그랬죠. 아데스 에집트 순모기 이거를 황열을 얘기한 사람은 누가 된다? 웰터레드 양가로 네 번째고 그 다음에 똑같은 아데스 속인데 아데스라는 것은 순모기 속인데 순모기 속이 뭐가 된다? 댕글 옮긴다는 건 누가 됐다고요? 누구라고? 그랜랜드라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나중에 밝혀진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데스 에집트 또는 이집트 순모기가 황열도 옮긴다. 그 다음에 댕글도 옮긴다. 요즘 또 몇 년 전에 어린아이들 뇌가 안 크는 머리가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형처럼 생기는 이런 걸 옮기는 것이 똑같은 모기예요. 에집트 순모기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외워둬야 될 것이 양가루 두 번째랑 세 번째, 네 번째 외워두시고 나머지도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곤충의 가해 방법 보세요. 일단 분류부터 보자고. 직접 물어뜯거나 직접 피해가 있고 두 번째는 간접 피해가 있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기생충 중간숙주가 있는데 지금 여기 곤충의 가해 방법은 양가루 1번, 양가루 2번, 양가루 3번이 상당히 잘나요. 맡아놓고 난다니까 양도 얼마 몇 페이지 안 됐잖아요. 상당히 잘나요. 그럼 첫 번째 보자고. 직접 전파는 1번부터 5번째까지 묶어서 반드시 이름 알아두셔야 돼요. 고딕 있죠. 첫 번째 기계적 외상. 기계적 외상이라는 거 쉽게 물어뜯는 거죠. 기계적 외상. 그래서 기계적 외상은 그 줄 끝에 보게 되면 우리가 흡혈하면서 곤충들은 산란하기 위해서 사람을 뜯어먹던지 아니면 소돼지를 뜯어먹던지 그러니까 흡혈한다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암컷만 흡혈하는 것이 있고 수컷만 흡혈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아니, 수컷만 흡혈하는 건 없고 암수 다 흡혈하는 것이 있고 암컷만 또는 하는 것이 있고 유충, 성충 나눌 때 이것들이 어떤 곤충이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기계적 외상 이름부터 알아두라고. 2차 감염, 그 다음에 인체기생, 그 다음에 독성물질 주의, 알러지성 질환 이것이 뭐가 돼요? 직접 피해예요. 그럼 간접 피해는 우리가 기계적 전파와 생물학 전파 있죠. 이거랑 구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름부터 중요 표시하라는 거죠. 기계적 외상은 첫 번째 절지동물, 절지동물 하게 되면 아까 이렇게 줄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마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마디가 있는 거. 마디가 있는 것이 절지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곤충
강에 속하는, 뒤에 가면 곤충강, 거미강 이런 걸 할 거예요. 곤충강에는 아까 곤충의 정의가 있다는 거죠. 머리통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두부가 있고 흉부가 있고 뭐가 된다? 뭐가 복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리는 몇 쌍? 세 쌍이어야 되고, 그런데 거미강에 속하는 진드기는 다리가 네 쌍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마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절지동물 중에서도 곤충에 속하는 것들은 원통형이지만 거미는 뭐가 돼요? 원통형이에요? 아니죠. 그럼 절지동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곤충강에 속하는 곤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거미강에 속하는 진드기, 이런 것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에 모기, 벼룩, 진드기 이러는 것들이 흡혈할 때 피부를 뚫는 거죠. 물어뜯는 거죠. 뚫어서 상처를 내면서 이러는 것들이 뭐가 된다? 상처를 내는 것을 기계적 전파다 이거죠. 아니, 기계적 외상이죠. 기계적 외상과 그 밑에 있는 기계적 전파를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뭐가 틀려요? 기계적 외상, 물어뜯는 거죠. 이것은 직접 피해예요. 그런데 기계적 전파는 직접이에요? 뭐가 돼? 간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양가로 두 번째 있는 간접 피해는 공중보건학에서도 나요. 그 다음에 곤충학에서는 실기필기 다 나는데, 지금 여기서 본인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이, 직접 피해, 기계적 외상은 물어뜯는 거예요. 모기가 물어뜯으면 요즘 이제 모기가 서서히 나오는 것 같아. 어젯밤에는 뭐가 윙하진 않는데 요즘 모기는 물지는 못하는 것 같아. 뭐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보니까 모기가 들어왔더라니까 벌써. 요즘은 우리가 소독을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안 하죠. 보건소 같은 데서 산단 말이에요. 방역 차원에서. 근데 요즘은 아직 모기들이 난리를 안 치니까 안 와서 그런지 우리가 있더라고. 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 진모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직 이렇게 활발하게 물어뜯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그럼 이러는 것들이 물어뜯는다. 그럼 뭐가 돼요? 기계적 전파예요? 기계적 외상이에요? 기계적 외상이에요. 앞자만 비슷하다고 해서 뭐 똑같은 건데 이러지 마시고 구분 반드시 해야 될 거지, 할 것이 직접 피해에 속하는 기계적 외상, 그 다음에 간접에 속하는 기계적 전파, 이거라는 거죠. 두 번째, 2차 감염 있죠. 2차 감염은 물린 상처에 찹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만약에 모기가 물었다. 그럼 모기가 직접 균을 넣어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려워가지고 뭐가 되는 걸 긁다 보게 되면 내 손 같은 데 있는 것들이 균이 들어가고 이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물린 상처에 찹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또는 물린 거를 손톱으로 긁다가 내 손톱에 있는 균 같은 거 들어간 이런 것들이 2차 감염이 있고, 인체기생 있죠. 인체기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그절 중간에 구더기증 있죠. 구더기증을 이꼴 뭐라 그래요? 승저증 그래요. 그럼 승저증은 어떤 곤충이 옮기는 것인가? 파리가 옮겨요. 근데 승저증은 쉽게 본인들, 우리나라에는 사람한테 기생하는 승저증을 옮기는 파리가 없어요. 사람한테 옮기는 거. 그런데 우리가 요즘 동물들을 상당히 좋아하다 보니까 동물농장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곤충이 아니고 애완견, 애완묘 이런 것들 인간같이 잔인한 사람 없지요? 그거 그냥 유기해서 버리다 보게 되면 산 같은 데 덫이 있잖아요. 곤충 같은 거, 곤충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골에서는 그 변화 또는 콩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야생동물들이 뜯어먹고 이러는 걸, 고라니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덫을 놔요. 그런데 그때 유기견이나 또는 유기묘들이 지나가다가 이거 다 이렇게 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잘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상처가 나요. 그럴 때 보게 되면 구더기 나오는 거 맞죠? 이 구더기 나오는 것이 일명 승저증이에요. 그런데 이제 승저증이라는 걸 이꼴 구더기증인데, 파리가 옮기는데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지파리가 옮기는 건 아니에요. 쉬파리라든지 검정파리 이런 것들이 문제풀이 곧 중간에 가면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 그러면 승저증은 어떤 곤충이 옮긴다? 파리가 옮긴다. 이렇게 말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파리가 옮기는 것이 아니고 중요 표시하고요. 그런 다음에 끊어보세요. 그래서 거기 파리 유충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부에서 파도 나오고, 또는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항문으로도 나오고 이러는 것들이 일명, 왜 아프리카 같은 데에 무슨 뭐가 되냐면 인권에서 어떻게 하면서 여러 가지 도와주시오 막 이러면서 할 때 어떻게 되냐, 아프리카에서 어린아이들 나오지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아이들 나오면서 귀에서도 구더기가 나오고 항문에서 나오고 이러는 것들을 보지요. 이러는 것들이 일명 파리가 옮기는 구더기증이라는 거죠. 승저증. 그 다음에 그절 끝에 인체기생에서 또는 옴진드기나 모낭진드기, 모래벼룩, 그럼 이것들은 진드기인데 우리가 모낭진드기, 그 다음에 옴진드기,
우리가 벼룩 이르는 것들을 뒤에가 살 거예요. 옴진드기는 옴을 옮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낭진드기, 모낭진드기는 여드름 진드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실기 가서 또는 필기 뒤에 가가지고 진드기, 진드기도 실기 파트가 더 자세히 얘기해요. 본인들이 여드름 나봤잖아요. 여드름은 주로 어디에 많이 나요? 광대뼈 쪽에 나요? 눈가 쪽에 나요? 아니면 코 쪽에 많이 나요? 맨 첫 번은 사춘기 돼서 호르몬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바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코 쪽에 많이 나죠. 피지가 많은 곳에. 그래서 우리가 모낭진드기 있고 여드름 진드기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느냐? 코 주위. 이런 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문제풀이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진드기에 가서 모낭진드기, 털진드기, 물렁진드기 이런 거 할 때 모낭진드기는 이꼴 여드름 진드기예요. 이런 것들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피부에 기생하면서 옴이나 구진이나 농포, 피부병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독성물질 주의 보세요. 물리거나 쏘일 때 일명 뭐가 동나방의 동무, 동나방의 동무는 몇 마이크로냐? 100마이크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겠어요? 칼같이 생겼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동무는 이렇게 날카롭게 생긴 거. 이런 것들이 실개예요. 그럼 이제 이러는 것들이 동무가 있는데, 동무는 우리가 내가 안 찔려도 뭐가 돼요? 그냥 이렇게 옆에 털 같은 것만 나오더라도 피부가 가렵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동나방의 동무가 피부에 접촉했을 때 걸리는, 이것도 독성물질 주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줄 보게 되면 벌을 금방 하면 보면 알지요. 벌 있잖아요. 벌은 시골 학생들은 벌에 한 번씩 쏘여봤을 텐데, 우리 때는 왜 이렇게 벌도 많았는지. 근데 우리가 보게 지금은 말벌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게 되면 상당히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화면으로 보면 무지 예쁘더라고. 몇 년 전에 어떤 학생이 뭐가 되냐, 벌을 키운대요. 그렇다고 말벌을 나한테 실제 보라고 가지고 온 거야. 전에 그 꿀벌을 잡아먹는 말벌을 가져왔는데 그림처럼 그렇게 이쁘진 않더라고. 나는 그림에는 아주 무지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실기 가면 말벌 있는데 실제는 그것보다 이렇게 날카롭게 생기진 않았더라고. 그것들이 꿀벌을 많이 잡아먹지요. 그래서 잡아줘야 된다 그러더라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땅벌도 또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게 되면 가만히 지나갈 때 가만히 지네를 안 건드리면 안 쓴다 그러는데, 그냥 애들은 떠들면 지나가더라도 땅벌 또는 땡삐 이러는 것들이 와서 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쏘게 되면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퉁퉁 붙지요. 이러는 것들이 독성물질 주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네나 벌이나 독거미, 전간 이런 것들이 있죠. 알러지 질환도 중요 표시해 두시고, 알러지는 우리가 보게 되면 두 번째 끝에 우리가 먼지, 진먼지에 사는 이런 진드기를 진먼지 진드기 그래요. 근데 다행히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표현하네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 문화되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옛날 한옥집이 요즘 식단도 우리가 한식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이불 개고 이러는 것도 우리가 지금 여기 비염이 있으면 나중에 축농증 생기죠. 그 다음에 아토피 이러는 것들이 무슨 문화 때문이에요? 아파트 문화 때문이에요. 본인들이 그 한옥에서도 다 침대 생활하잖아요. 근데 침대에서 이불을 막 털어가지고 개고 그래요? 그러진 않지요. 그냥 내비도 그냥 옆에다 놓고. 근데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침대에 자더라도 그냥 어떤 사람들은 침대에 자고 나서 이불을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놓지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불을 내가 덮은 데를 반대로 이렇게 놓는 것이 위생적이래요. 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 텐데 진드기는 습기만 있으면 살아요. 습기를 없애야 돼요. 근데 진먼지 진드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파트 문화 침대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먼지는 우리를 흡혈하진 않아요. 그런데 먼지만 있으면 내가 베개를 폈다 잠깐 그랬으면 우리가 2달을 먹고 살 게 있다나 2주를 먹는다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진먼지 진드기는 어떤 걸 옮기는 거냐? 우리를 물진 않지만 아토피라든지 비염이라든지, 비염은 축농증도 생기죠. 이런 걸 유발하는 것이 일명 뭐가 되는 거냐면 진먼지 진드기예요. 또는 이걸 먼지 진드기 그러게 돼요. 먼지를 먹는 거예요. 그럼 먼지만 먹느냐? 우리 머리에 있는 비듬이라든지 우리가 긁으면 뭐가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비늘 같은 거 떨어지죠. 이런 걸 먹고 살고, 또 과자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스러기 같은 거 날아갈 수도 있고 침대 밑구멍으로 갈 수도 있죠. 이러는 것들을 먹고 사는데 맨 우리 아파트 문화 하면서 먼지 진드기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이 장소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는 것들이 일명 알러지성 질환을 유발하는 건데,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아토피 같은 것도 크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 편차나 그런 것까지 안 해서 그러는데, 아토피 같은 것도 알러지 질환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가게 되면 10명 중에 4명은 아토피다 그러죠. 그럼 이것도 있지만 진먼지 진드기가 해서 아토피의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 하죠. 그럼 아토피 같은 걸 유발하는데 이것뿐이냐?
포르말데히드 여러 가지 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머리 진드기 있죠. 그래서 진드기 파트가 살 거예요. 파크 있죠. 깔딱구. 깔딱구는 어떻게 생겼느냐? 깔딱구는 뒤에 가서 또 이거가 깔딱구는 그림도 쉬워요. 이렇게 머리통이 있는데 뭐가 되는 거냐? 몸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몸통이 있고 다리가 곤충이니까 새싹이 지금 거인처럼 생긴 거. 그럼 이제 다리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거인처럼 생긴 이것이 주둥이는 퇴화됐어요. 그래서 흡혈을 못해요. 깔딱구는. 그래서 우리 깔딱구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한 이틀에서 길어봤자 일주일이에요. 근데 깔딱구는 일부러 방제를 할 방제가 죽이는 거거든요. 죽일 필요는 없어요. 왜? 사람을 우리가 물어뜯진 않아요. 근데 귀찮게 하겠죠. 우리가 깔딱구는 귀찮게 하는 곤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 학생들은 곤충은 의외로 시골 학생들이 쉬워요. 왜? 그냥 맨 곤충이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는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한 5분 정도 가면 5분이 아니까 2, 3분 정도 막 뛰어가면 되는데 이제 옛날에 우리 때는 학교에서 이렇게 남아서 뭐도 막 이렇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놀고 하고 또 몇 명 뽑아가지고 무슨 대회 나오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질 무렵에 오게 되면 하루살이도 많았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막 귀찮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루살이도 그렇고 깔딱구도 그렇고 다 뉴슨스의 곤충인 거예요. 그럼 이러는 것들이 지금 깔딱구라는 건 뉴슨스의 대표적인 거 그랬는데 뒷장에 뉴슨스라는 것은 질병을 옮기지는 않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뉴슨스의 대표적인 깔딱구는 질병을 유발하진 않아요. 질병을 유발하진 않는데 지금 이제 어떤 사람 뭐가 된다? 알러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깔딱구의 대표적인 것 하게 되면 뉴슨스다. 뉴슨스는 질병을 옮긴다? 안 옮겨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또 한 수 더 떠가지고 어디까지 한다? 깔딱구는 알러지성 질환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깔딱구는 질병을 유발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안 한다 그러는 거죠. 뒷장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깔딱구, 그래서 최근에 왔던 거죠. 주둥이가 퇴화되고 알러지를 유발하는 거. 주둥이가 퇴화돼서 흡혈을 못해요. 주둥이가 퇴화되고 알러지 유발하는 곤충 찾아라 못 찾는다. 깔딱구죠. 바퀴도 있고 진먼진드기도 있고 이런데 깔딱구를 냈었고 그 다음에 직접 피해 됐죠? 간접 피해 보세요. 간접은 어디 가서도 하느냐? 곤충뿐만이 아니고 공중보건학에서도 해요. 기득 전파, 기계적 외상하고 구분하라 그랬죠? 기득 전파는 물리적 전파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전파예요. 그러면 물리적이라는 건 약품이 들어갔다?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떤 뭐 미생물이 관여했다? 아니죠. 그러니까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단순히 옮겨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이게 이제 분변이 있다고 쳐봐요. 우리가 이제 배설해 놓지요. 그럼 배설물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세균성 이질은 쉬잘라 다이센테리아라고 하는데 반드시 외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위생학에서도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중보건학에서도 나고 쉬잘라 다이센테리아. 그럼 영어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쉬잘라 하게 되면 SH로 시작될 것이고 다이센테리아 하게 되면 D로 시작될 것이고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스페링을 써라 옳게 써라 그러진 않겠죠. 그럼 이게 이제 내가 배설한 세균성 이질 분변이라고 치게 되면 여기 쉬젤라 다이센테리아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 손이 팔이에요. 이때 우리가 소화기 질환 옮기는 거는 대표적인 것이 지팔이에요. 집 근처에 사는 것들을 가주성 바퀴 그래요. 이것들은 우리가 모든 잡식이에요. 근데 주로 우리가 분변을 좋아하죠. 똥물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손이 팔이에요. 이 똥물을 쭉 빨아들여요. 이렇게 빨아들여요. 그러면 쉬젤라 다이센테리아, 일명 세균성 이질균도 빨아먹었고 똥물도 빨아먹겠죠. 그럼 이제 이걸 치워요. 치우면 이제 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밥에 살포시 앉아가지고 파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분변 속에 있던 쉬젤라 다이센테리아 세균성 이질균을 빨아들였지요. 그다음 밥에 살포시, 이제 이건 밥이에요. 밥에 앉으면서 밥물을 빨아먹으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세균성 이질 병원체를 여기다 토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럼 아까 분변에 있는 것들을 쭉 빨아먹었다가 날라다니다가 밥에 또 앉아서 그러니까 옮기는 거. 그럼 이 밥에 우리가 세균성 이질균이 있다. 그러면 이 밥주인이 이거를 파리가 앉은 걸 그냥 먹게 되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균성 이질은 그 병원체가 10마리 정도만 들어가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손 봐보세요. 현미경 한 번씩 보잖아요. 자연결. 그때 어마어마하게 균형이 많지 않은 세균성 이질은 10마리만 들어가도 감염이 돼요. 그럼 감염이 어떤 건지 병원력이 어떤 건지는 공중보건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바퀴 쭉 돌아야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A라는, 그렇게 쉽게 말하면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단순히 옮겨만 주는 이거를 뭐라 한다? 기계적 전파, 기계적 외상이 아니고 기계적 전파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묶어서 이제 중요 표시해 두는데 A라는 장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질병을 옮기는 걸 기계적 전파인데 다음 줄 증식이나 발육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 증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생물학 전파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인 곤충이 어떤 거다? 지파리 또는 가주성 바퀴 그리게 돼요. 가주성 바퀴라는 것은 무엇이고 가주성 파리라고는 잘 알아. 그러기도 하겠네. 파리는 집 근처에 사는 파리를 가주성 바퀴 그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파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파리를 뜻하는 것이고 바퀴는 우리가 여러 가지 파리가 있어요. 아니 바퀴가 있어요. 근데 바퀴는 가주성 바퀴라는 것은 그 뒷장 가서 독일 바퀴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이질 바퀴, 먹 바퀴, 집 바퀴 이런 것들을 가주성 바퀴예요. 그 다음에 쥐도 우리 근처에 살면 가주성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주택 근처에 사는 거,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를 쥐라 그러면 가주성 쥐 또는 바퀴는 가주성 바퀴 이런 말 쓴다고. 근데 파리도 가주성 파리냐 이렇게는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집 근처에 우리랑 근접한 것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주위에 파리가 주로 있다 없다? 파리가 많지 않지요. 그럼 소화기가 분변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분변으로 나가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분변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서는 모기예요? 아니면 파리예요? 파리나 근데 요즘 파리가 많지 않으니 바퀴가 주로 많죠. 바퀴는 잡식이에요. 따라서 파리나 바퀴 또는 파리나 가주성 바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공중보건학과 연결되는 거예요. 같이 중요 표시해놨고 그 다음에 질병은 소화기 질환, 소화기 질환인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꼭 가로 안에 것만 외우는 거나 그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중보건학에서도 똑같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학에서도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화기 질환하면 일단 바이러스성 질환이냐 세균성 이질이냐 이런 것들 공중보건을 듣고 들으면 쉬워요 이건. 근데 이제 맛배기를 일단 몇 시간 여기 앞 이것도 저기 오픈을 하는 거고 첫 번째 A형 바이러스엔 A형 간염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장티푸스부터는 다 세균이에요. 장티푸스 항상 장티푸스가 나오면 누구도 따라 나온다 파라티푸스 따라 나온다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검역과 연결시키면 A형 바이러스엔 A형 간염 그 다음에 콜레라 검역이에요. 콜레라부터 세균이에요. 콜레라 그 다음에 장티푸스 그 다음에 개동생 파라티푸스 왜? 증상과 잠복기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일찍 죽으면 장티푸스 늦게 죽으면 파라티푸스 그랬다는 의학의 그 설이 있어요. 메디신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A형 바이러스는 A형 간염 그 다음에 콜레라 세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 감염증을 다 뭐가 좋아한다? 분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분변을 좋아하는 것이 어떤 곤충이다? 파리예요. 또는 지파리 그리기도 하고 그럼 이 파리가 옮기는 질환이다. 또는 바퀴는 잡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이 밥이나 과자 같은 것이 없으면 분변도 똥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주성 바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생물학적 보세요. 생물학적은 뭐가 되는 그리고 옆에도 또 있네. 결핵도 있네. 근데 결핵은 잘 들어보세요. 결핵은 아까 내가 그랬지요. 우리가 파리나 바퀴 같은 경우에는 배설물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가 결핵 환자는 쉽게 본인들이 독감 알아봤지요. 인플루엔자 알아봤지요. 감기 같은 것도 알아봤죠. 그러면 가래 나오죠. 그럼 가래를 뱉는단 말이에요. 그럼 침도 뱉고 그러면 침도 파리가 먹고 가래도 먹고 바퀴도 그런다는 거죠. 먹을 게 없으면 별걸 다 먹어 잡동사니를. 그러기 때문에 다 소화기 호흡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걸리는 것은 폐결핵인데 그 가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곤충 중에서 파리나 바퀴가 좋아하니까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모넬라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 봐보세요. 생물학적은 발육이나 그 중간에 증식을 해서 인체에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럼 증식형, 발육형, 발육증식형은 가번부터 라번까지 묶어서 반드시 오세요. 어떻게 올 것인가? 일단 증식형이죠. 줄 한번 쳐보실래요?
증식형은 첫 번째 중간에 고딕으로 된 거 있죠. 숫자가 커진다는 거죠. 숫자가 커지는 걸 뭐라 그래요? 증식형 그래요. 그럼 증식형은 숫자가 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육형은 고딕으로 친 거 보는 거예요. 단지 발육을 한다는 것은 모양이 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육증식형은 모양도 변하고 숫자도 커지는 것을 발육증식형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란형,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난소전형 그래요. 이것들은 진드기과들이 이런 거래요. 난소를 통해서 간다는 거죠. 그럼 알은 어디서 나요? 암컷, 우리가 난소에서 이러지요. 그래서 난소 전형 이꼴 경란형. 그런데 이것을 네 가지를 다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뭐가 된다? 증식형. 증식형이라는 건 내가 예를 들어서 모기예요. 그럼 모기가 1번 네온 모기가 우리가 바이러스를 돼지한테 가져갔다. 그럼 내가 모기예요. 그럼 바이러스 하나를 내 몸에서 100마리, 1000마리 키우는 걸 뭐라 그래요? 증식형 그래요. 그럼 증식형은 거의 모든 곤충들이 증식형을 해서 옮겨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올 것인가? 그 많은 곤충들을 지금 요것만 외우면 돼요. 첫 번째, 패스트. 두 번째는 모기가 옮기는 거. 일본요, 황열, 댕그. 끊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썼나 보자. 흑사병 있죠? 여긴 그 뒤에다 썼네. 일단 이렇게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되는 거냐면 패스트 이꼴 흑사병. 그 다음에 내염하게 되면 1번 내염이에요. 1번 내염 황열 댕글 끊고 그 중간에 우리가 이가 옮기는 발진디푸스, 그 다음에 쥐벼룩이 옮기는 발진열,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이가 옮기는 재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이가 옮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공중보건학에서는 배설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배설형이 아마 빠졌을 거예요. 왜 빠졌느냐? 곤충학이 개정되면서 배설형이 빠졌거든. 그럼 곤충학 가서는 지금 배설형이 없지만 공중보건학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 지금 이거 외에 4가지 외에 배설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증식형은 거의 모든 곤충들이 옮기지만 첫 번째 뭐가 된다? 우리가 패스트 이꼴 흑사병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기가 옮기는 일본령 황열 댕글 있죠. 그 다음에 배설형에 속하는 이가 옮기는 발진디푸스, 그 다음에 우리가 쥐벼룩이 옮기는 쥐벼룩해도 되고 벼룩해도 돼요. 발진열.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이가 옮기는 재결. 이렇게만 외우면 통과해요. 공중보건도 그렇고 곤충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육형은 내가 모기예요. 특히 우리가 순모기 있죠. 아데스토크 모기가 이제 유충을 빨아 이렇게 갔을 때 내가 이제 모기예요. 이거를 이만한 거를 흡혈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한테 우리가 물을 때는 이만하게 변해서 줘요. 모양이 변하는 것을 숫자는 우리가 커지자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숫자는 안 커지고 모양이 요만한 것이 모기 속에 들어갔다 이만하게 옮기는 거예요. 이만하게. 그럼 이거를 발육형이라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상충을 옮기는 순모기, 아데스토코 순모기라는 거죠. 사상충을 옮기는 우리가 아데스토코 또는 토코 순모기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등에는 뒤에 가서 이제 곤충학과 실기 가서 보면 우리가 파리처럼 생겼는데 아랍인들 머리통처럼 큰 게 있어요. 등에가 옮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로아로아증 그리기도 하고 로아로아 사상충 그리기도 해요. 그거 다 있지요. 그래서 사상충을 옮기는 건데 정확한 모기는 뭐가 되냐면 토코스 모기예요. 뒤에가 다 있어요. 사상충이 있고 그 다음에 등에가 옮기는 뭐가 된다? 로아로아증 그리기도 하고 로아로아 사상충 그런데 이거는 무슨 등이 아니고 곤충 등에 있다니까 큰 곤충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발육도 하고 숫자도 커지고 발육도 하는 뭐가 돼요? 발육증식형이 있죠. 이것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뜻도 알아두시고 어떤 거냐면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아노펠라스 시네시스 우리나라 금옥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리아로 옮기는 일명 뭐가 돼요? 아노펠라스 시네시스 이꼴 말라리아 모기. 그 다음에 채채 우리가 파리가 수면병을 옮기는 게 있어요. 채채파리가 옮기는 수면병. 이 두 가지도 모양도 변하고 숫자도 커지는 것이 발육증식형이죠. 말라리아와 수면병. 수면병은 뭐가 된다? 채채파리가 옮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는 뭐가 돼요? 말라리아 모기가 옮기는 거지요. 그 다음에 경란형. 특히 경란형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학이 상당히 잘 나요. 그러면 이제 경란형은 진드기과들이 이런 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란형 이꼴 난소전형인데 알을 통해서 거듭난다고 해서 난소전형 이꼴 뭐라 그래요? 경란형. 그런데 이것들은 일단 첫 번째 뭐가 돼요? 로키산 홍반열 있죠. 로키산 홍반열은 참진드기가 옮겨요. 그럼 이제 실기 가서 참진드기는 말도 참하게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 참진드기 하게 되면 참할 것 같아요. 머리를 얽혔을 것 같아요. 참하게 생긴 게 참진드기예요. 모양 보라니까 심심하면 필기 보다가 본인들이 실기는 그냥 그림놀이예요. 이래 보면 그냥도 찍을 수 있어요. 왜? 참하게 생겼으니까 참진드기가 옮기는 로키산 홍반열.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거 SFTS 있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공중보건학 가서 이제 1급이냐 2급이냐 할 때 곤충들이 옮기는 것들은 거의 3급이에요. 그럼 이제 SFTS, 일명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혈소판이 감소돼서 우리가 죽게 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인데 이것들은 살인 진드기 들어봤죠? 작은 소 참진드기 들어봤죠? 이거에 속하는 참진드기예요. 그럼 참진드기는 우리가 로키산홍반으로 옮긴다. 그 다음에 SFTS, 이꼴 뭐라 그래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어디 가서 나오느냐면 이 질병 이름들은 우리 공중보건학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일명 로키산홍반열은 어떤 것이 옮긴다? 곤충의 사막에 생긴 참진드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지, 양층병 이꼴 쯔쯔가무신병도 상당히 잘 나요. 이거는 털진드기가 옮기는데 털진드기는 어떤 거냐, 유충만 물어요. 그럼 이제 참진드기는 유충도 물고 성충도 물고 암컷도 물고 수컷도 물고 다 무는데 털진드기는 뭐만 되는 유충만 물어요. 유충만. 그러니까 털진드기는 우리가 유충만 문다는 거죠. 이것을 양증병 이꼴 쯔쯔가무신병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 진드기맥의 재결 있죠. 진드기맥의 재결은 물렁진드기가 옮겨요.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됐어요? 그럼 이제 됐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뭐가 되는 거냐면 기생충의 중간숙주 있죠. 기생충의 중간숙주는 거기 보게 되면 10분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